네, 저는 시작에 앞서서 이츠캡 그리고 또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필리핀의 불라칸 마로스 연안 지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여성들의 전통 어로 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필리핀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종종 보이지 않는 어민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끼를 취합한다거나 그물을 수리한다거나 그리고 배우자의 식사를 수발하는 것을 어획전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어획 후에는 해안선까지 물고기를 옮기고 분류하고 당일 어획물을 세척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어로 어촌 공동체 활동에 참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런 적절한 보상이 따르고 있지 않는 듯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어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요, 같은 역량을 강화해서요,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자신들이 훨씬 더 높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말이죠. 자신들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또 자주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의 어민들의 역할들의 권한 부여를 통해서 식량 안보에 기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포용이라고 했을 때는요, 사회에 대한 참여를 말하는 거죠.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다는 것,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해안 지역에 있어서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촌 마을에 있어서의 사회적 포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구 목적은요, 여성 어민들의 전체적인 상을, 즉 여성 어민들의 프로파일, 성격, 경험, 활동, 가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묘사하는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해양 환경에 사회적으로 포함시키는 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민들의 어로와 관련된 삶 속에서 에스노그래피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 행동, 신념, 언어, 그리고 학습 패턴들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설계 디자인이 진행되었습니다. 방법론 보시겠습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1대1 인터뷰도 진행했고요. 또 포커스 그룹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관찰을 통해서요, 어촌 공동체에서의 어로 관련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커뮤니티 전체적인 참여 관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면 면접 인터뷰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3년 이상 고기잡이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어촌 공동체 중에 하나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포커스 그룹 토론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평가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포커스 그룹 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 도성지는요, 바발틴 이역을 할름미가완, 말실레, 노마얀, 그리고 엠파라마완 이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5개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여성 어민의 화상이라는 제목으로서요, 성격, 활동, 신념, 가치관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케어기버 보시겠습니다. 돌보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남한 말라이스단 수경 재배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반테안 시험에서요.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의 공간에서 활동하는데요. 차리기, 먹이기, 모니터링하기, 그리고 지키기, 이것을요, 주기를 3, 4주기 정도로 돌아가면서 수경 재배를 하는 것을 말씀입니다. 물을 채우기라든가 건조시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장부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오랜 수확 기간에 걸쳐서요, 먹이를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라구아만이라고요. 미역 채취 업자들을 말합니다. 굴라만 다갓이라고 하는 데서요.
이 사람들은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카누 모양의 대를 저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트 안에 맨손으로 내지는 범블스틱을 사용해서 미역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채취된 미역 같은 경우는 해안선 쪽에서 말린 다음에 이것이 15일간 작업을 해서 15kg 정도의 작업을 하고요. 킬로당 25 PAP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0카슬 정도를 임대료를 주고서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난 알라바 같은 경우는 굴 채취업체입니다. 여성들은 굴 채취업을 한 12시 정도에 시작해서 활동을 합니다. 30분 정도를 혼자 말뚝 쪽으로 노를 저어서 가게 됩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허리 높이 정도의 물에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는 해머라든가 그리고 벨트백, 그 안에 스크루 드라이버 그리고 또 칼리퍼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굴을 채취한 다음에요 다시 해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 빠질까봐 두려움에 떤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허리 높이 물에서 입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의 높이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나말라마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어민을 말합니다.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남편과 함께 어로 활동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밤 10시 정도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해 지역으로 나가서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별만을 보면서요 밤에 별을 조명 삼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별로 굉장히 어려운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고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밤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이 어로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하고요. 임신을 끝내고 출산한 후에는요 4개월 후면 바로 일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그룹도 있습니다. 바쿨레라 내지는 수산물 도매상을 말하는데요. 여성 수산물 도매상을 바쿨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도매 활동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거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00에서 2만 PAP 정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바네라의 사람들로서 인식이 되고요. 중간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고유한 엠블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중간상들에게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들을 가지고 해산물에 있어서 가장 큰 물량들을 책임하고요. 이것이 여러 벤더들에게 최종 판매상들에게 판매될 수 있어야 하는데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상을 담당한 사람인데 틴데라 내지는 수산물 행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활동은 대략 한 3시 정도에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구에서 가까운 해산물이 도착하는 대로 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켓을 가지고 이를 판매 물량들을 5kg에서 20kg 물량 정도를 가지고 소화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이를 행상으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에 도착하게 되면요, 자전거 택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이드 캐리지 형태로서 이 수산물들이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7km 정도 되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키라고 해서요, 호객을 하는 소리를 내면서요,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산물이 제공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 해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채소를 곁들여 준다라든가 내지는 세척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자들이 있습니다. 보존자들은 이제 마가스씬 내지는 염전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일염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일염 생산 같은 경우는 염전을 준비하면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물과 관련된 브라인 펌프 설치하는 작업이 있고 컨덴서
수용해서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일염들을 최종적으로 수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그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 생산사 메가바봉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존자로 볼 수 있는데요. 알라망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활정들 같은 경우는 저 새우젓을 4시에서 5시 정도 새벽에요. 그 새우젓을 많이 사는 것으로 시작하겠죠. 크리새우를 5통 내지는 7kg 정도를 사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통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이 손으로 작업해가지고요. 발효된 새우젓들을 섞어서 그 액젓들을 섞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염장 생선 제조업자가 그 다음입니다. 마그투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상하기 쉬운 제품들 같은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냉장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 잡아들인 생선에 대해서 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장을 하게 되면서 풍미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성 어민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태풍들이 강해지고 있고요. 또 그 온도, 그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산호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수온들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홍수, 먼순이 4개월씩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큰 일상생활에서 식품을 얻는 데 있어서의 상당한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경 재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안 지역에서의 해양 자원 같은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 같은 경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생산의 그 어획량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 어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융상의 그 재정적 가용수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이들의 양육 비용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확보해야 되는데요. 여성 어민들은 종종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거래 활동을 하는 데서 타격을 받게 된다 하겠습니다. 제품의 보존과 관련된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 물고기 생선과 관련된 제품들은요 잘 보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짧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관해서 도전 과제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냉장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얼음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어민들이 그 육지에 있는 거래상들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여성들이 수산업에 최소한으로만 관여되고 있다는 관념들을 없앴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염전업자라든가 젓갈 제조업자, 그 생선 도매업자, 새우젓 제조업자, 생선 판매상, 실제 그 어로에 종사하는 어민, 해조류 채집업자, 굴을 따는 사람들, 양식업 종사자들, 여성들은 해양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내, 부모의 딸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대에서의 그 여성들의 그 적절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에서의 역할들이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이들 도전 과제들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여러 어로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혜택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해결하는 데서 참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 어민들을 이상적인 파트너로서 그리고 협력 대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영 발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파급 효과 모델, 리플 이펙트 모델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포용을 여성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안 환경에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어민들의 그 참여를 그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면서 해안 공동체에서의 그 문제 해결을 해서 민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한 강화를 하게 되면서요, 이들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여성 어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